자, 11번 문제. 연립부등식인데 지금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x제곱 2, 4x 플러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랑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가 누구? 8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2차 부등식 뭐야?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와 같을 때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여기는 풀어줘야 되겠지. 좌변으로 다 넘기면은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면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풀어주시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계산을 좀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4 거의 x 마이너스 2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x가 뭐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 수직선에서 이제 나타내 볼게요. 뭐 2보다 크거나 같다. 2를 한 이 정도로 두신다면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네 두 개 살펴봤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대충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을 살펴본다면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요 해가 어떻게 된다고?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그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왜 이렇게 사이값이 범위로 나타나요? a가 음수라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로 두면 되는 거겠지. 근데 이제 알파랑 베타가 누구냐면 얘가 2고요. 얘가 5야. 그래서 실제로 실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녀석을 방정식화 시켜봐. 거기 근이 2랑 5라고요. 그래서 a 곱하기 요 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곱하기 x-2 곱하기 x-5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전개하면 얘랑 같이 계수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나오니까 a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나오니까 마이너스 7a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0a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7a가 b잖아. 마이너스 7a가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10a가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10분의 1이 여기다 대입하시면 b의 값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10분의 7 이렇게 되겠는걸? 그러면 얘네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10분의 6이니까 정답은 5분의 3 얘가 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잘 기억해둬야 돼. 그 부등식에서 나오는 요 경계에 해당하는 값은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근이 될 거라고. 알겠어?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문제. 어느 모임에서 모든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랑 한 사람당 2번씩 악수를 했대요. 근데 악수를 한 횟수가 총 30일 때 모임의 사람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횟수 n명의 사람 중에 2명을 뽑아서 악수를 시키란 얘기야. 그리고 그걸 두 판 했으니까 2를 곱해서 30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거 나누시면 어떻게 돼요?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n 컨비네이션 2가 15가 나오는 게 어떤 건지 살펴보란 얘기인데 2분의 n 곱하기 n-1 해서 얘가 15가 나온다. 넘기면 n 곱하기 n-1이 누구세요? 30이 되면 되겠지. 그러면 n 곱하기 n-1은 연속하는 두 자연수니까 6 곱하기 5에서 30 나오는 거. n의 값은 6이 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3번이 정답이고 13번 문제는 두 2차 정사각행렬 A랑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행렬을 줬거든. 얘는 이제 뭐냐면 4하고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5.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행렬 한번 볼까요? 얘는 뭐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9 이렇게 해가지고 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행렬의 1행 2열의 성분을 구해달래. 그러면은 그거 인수분해 갖고
지금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행렬 곱하면 되겠네 이랬다가 큰 코 다치죠.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잖아.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두 개를 연립해 가지고 먼저 합을 해봐. 합을 하면 2a 행렬은 뭐예요? 얘네 두 개 더하면 되잖아.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이게 구하는 거야. 구해가지고 A 행렬, B 행렬 따로따로 해가지고 제곱하고 제곱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2B 행렬 나오고 여기서 빼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10 이렇게 되고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4 이렇게 되겠는걸? 알겠지? 그러면 A 행렬은 이제 어떻게 돼? A 행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 행렬은 어떻게 돼요? 5, 2, 마이너스 3, 7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제곱을 해봐야지 뭐. 얘 제곱하시면 어떻게 될까?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1하고 마이너스 0 되네. 여기는 계산하면 1하고 플러스 2, 3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 3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하네요. 그럼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제곱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 2, 마이너스 3,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곱을 해볼게. 곱을 하면 5, 25에다가 2, 3은 6을 빼야 되니까 19. 그 다음에 얘는 2, 50, 2, 7에 14. 10에다가 14를 더해주시면 24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1. 그럼 마이너스 36인데 그 다음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49, 43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달라며 거기에 1행 2열 성분 그게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지. 3에서 24를 빼주면 되잖아. 3 빼기 24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1.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일단 그 생각을 해주는 거야. 13번에서 뭘 물어보고 싶었다? 행렬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오면은 인수분해 하고 싶어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낚싯대를 던진 거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14번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f of 10의 값을 구해달라. 문제 얘가 복병이었을 거야. 많이 어려웠겠지. 왜 그러냐면은 케이스를 정확하게 나눠서 병렬로 문제를 풀어야 돼. 좀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되거든. 자, 플러스 절대값 f of 3은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조건 그건 그냥 안 써도 괜찮겠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0의 값을 구해달래. 가조건에서 말하는 게 뭐야? 아니 마이너스 1일 때랑 5일 때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똑같대요. 그러면 뭐야? 추계방정식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봐봐 5하고 마이너스 1의 평균값은 2잖아요. 더하면 4고 2로 나누면 2니까 fx가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지만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요 정도 생겼다. 잡아내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 핵심은 나다. 핵심은 나인데 뭐냐면은 자, 잘 생각해봐봐. 이 절대값의 결과는 양수 아니면 0이겠지. 맞아? 근데 그 녀석한테 누구한테 뭔가를 더했단 말이야. 얘한테 뭔가를 더해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0 아니면 음수지. 양수일 수는 없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생각을. 알겠어? 그런데 어차피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f of 3의 결과가 양수인지 또 음수인지 0인지 이걸 또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 알겠어? 나는 두 번째는 얘가 0이다. 요렇게 이제 가정하고 풀었으니까 그 손수에 맞춰서 잘 보세요. 일단 걸러야 되는 거 먼저 알려줄게. 이 순서대로 생각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부터 알려줄게요. 뭐냐면 이거 왜 쓴 거냐면 얘가 0이라고 생각해 봐봐. 얘가 0이면 얘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겠지. 맞아, 두 개 합쳐서 0이라며. 그럼 잠시만요. 이때는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면 f of 마이너스 1도 0이고 f of 3도 0인데 잠시만요. 이때랑 함수값이 똑같다니까 그럼 f of 5도 0이란 얘기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2차 함수인데 이렇게 y값이 함수값이 동일한 게 세 군데가 있다고? 말이 안 되죠? 버리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얘 먼저 이제 걸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건 이렇게 또 살펴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f(3)이 0보다 크대. 그 얘 양수잖아. 절대값도 양수겠지. 그럼 얘는 뭐야? f(-1은 0보다 작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얘가 음수래. 얘 음수여도 절대값은 양수잖아. 그럼 어떻게 돼? f(-1은 0보다 작은 게 맞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자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얘를 내가 1번이라고 할게. 그리고 얘는 3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얘가 2번이니까. 그럼 1번 케이스에서는 또 심지어 함수식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풀어야 돼 또. 알겠지? 위로 블록하느냐 아래로 블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니까. 그러면 이차 함수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시고 여기가 얼마? x가 2일 때 축이 나타나는 곳이죠. 맞아? 그러면 봐봐. 이제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3일 때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일 때 0보다 작다고? 말이 안 될걸? 왜 그러냐면은 2일 때가 여기라고 생각하면은 1일 때가 여기, 0일 때가 여기. 그래프를 좀 더 크게 그려볼게. 자, 봐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2야. x가 2인 곳. 그러면은 여기를 1인 곳, 0인 곳, 마이너스 1인 곳이라고 생각해 봐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3일 때 2, 3은 여기잖아. 얘가 양수라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버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위로 볼록할 때야. 위로 볼록할 때. 여기가 또 이제 x가 2일 때가 되겠죠. 알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0보다 작대. 그리고 3일 때는 0보다 크대. 그러면은 3일 때는 뭐 한 이 정도로 생각해봐. 3일 때는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2, 1, 0, 마이너스 1. 이건 가능하겠지. 마이너스 1일 때는 0보다 작고 3일 때 0보다 크구나. 이거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다조건에서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0이래. 그러면 여기서 뭐 여기 마이너스 3이 이쯤 더 많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20이란 얘기는 그러면 이차 함수의 최소값은 f of 얼마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3일 때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5의 제곱. 25a 플러스 b. 25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친구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0이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잠시만요 선생님, 모르는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이 하나요?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나를 다시 가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돼.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3의 제곱이잖아. 그럼 9a 플러스 b죠. 오케이? 9a 플러스 b 여기다 써볼게. 9a 플러스 b 거기다가 누굴 더하래? f3의 절대값. f3의 절대값. f3이 지금 그냥 양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3을 한번 대입해 보셔. 3을 대입하면 그냥 a 플러스 b 아닙니까? 또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얘가 0이라고. 알겠음?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계산하면은 10a 플러스 2b가 0이고 양변에 2로 나누시면은 b 플러스 5a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5a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어? 그럼 얘를 b 대신에 마이너스 5a를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여긴 지금 어떻게 돼요? 25a에서 마이너스 5a. 그러니까 진짜 20a가 마이너스 20이다. 이런 소리가 나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a 값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0보다 작다는 거에도 만족을 해버리잖아. 알겠지? 그러면 여기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했을 때 b의 값은 얼마가 나와요? 5가 되겠지. 오케이? 그럼 f 오브 10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f 오브 10은 여기다 또 대입해봐. 10을 대입하시면 8의 제곱이니까 64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b는 5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9. 5번이 답이 될 거고, 그러면 자
이제 3번 케이스는 분명히 안 되겠지. 왜 안 되는지 또 살펴볼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이제 문제를 풀 때 병렬로 풀라고 그랬잖아. 병렬로 풀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케이스가 나오면 충분히 그 안에서 또 분기되는 또 경우가 생기면 동시에 보란 얘기야. 알겠지? 다 써놓고. 그러니까 빠뜨리다가 이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3번 가볼게요. 3번. 3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것도 역시 A가 0보다 크다와 A가 0보다 작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지. 그럼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부터 그리고서 자, 여기 보면은 여기 x가 2인 곳. 잘 봐봐. 3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대. 3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거 여기라고 생각해. 마이너스 1은. 그러니까 x가 2고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한 이쯤 여기가 3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둘 다 0보다 작은 거 맞죠? 나쁘지 않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최소값이라고 나조건 살펴보시면 돼요. f 오브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지. 그러면 f 오브 마이너스 1은 9a 플러스 b, 그 다음에 f 오브 3은 어떻게 돼? 3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근데 절대값 f 오브 3은 어떻게 돼? 이거 음수였잖아. f3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죠? 두 개를 더해봐. 합해보시면은 계산하면은 8a 이렇게 돼요. 두 개 계산하면 얘네들은 없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이거 계산해서 결과가 0이라는 걸 지금 찾고 있는 건데 a 값이 그러면 0이네? 잠시만요. 이차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어떻게 0이 돼? 말이 안 되지. 모순 발견. 끝. 넘기고 그 다음에 이쪽 한번 살펴볼까? 얘는 이제 위로 블록한 거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여기가 x가 2일 때. 됐어? 그러면 여기는 3일 때. 알겠죠? 그리고 여기 3일 때, 3일 때. 잠시만요. 3일 때도 그렇고 1일 때도 그렇고 0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그래프를 x축보다 좀 내려서 그려야 되겠지. 맞죠? 여기 축에 x는 2인 곳. 그러면 뭐 꼭지점은 뭐 함수값이 양수일 수도 있지만 뭐 한 아예 밑으로 내려버리죠 뭐. 자, x는 2인 곳.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3일 때가 여기야. 3일 때. 그럼 1일 때, 2일 때, 1일 때 0, 마이너스 1일 때. 됐죠? 그러면 잘 봐봐. 똑같아. f 오브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안 붙어 있으니까 9a 플러스 b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f3은 이거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음수니까 부호 바뀌어가지고 또 더해주면 이거 나와. 또 a가 0이 되는 모순이 발견되겠지. 그래서 얘네들 다 걷어주시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정답이 나오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자, 15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3차 방정식의 근일 때 a, b에 대해서 그 합을 구해달래요. 2차 방정식 어떻게 생겼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a는 0. 자, 그러면 여기 두 근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3이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3차 방정식은 뭡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6은 0.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 합은 2가 될 거고 세근의 곱을 구해볼까?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는 어떻게 됩니까? 6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알파와 베타의 곱이 a니까 a 곱하기 감마가 어떻게 돼? 6이다. 뭐 요 소리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가 3이니까 감마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이렇게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알겠어? 지금 b만 구하면 되는 건데 b 어렵지 않습니다. 감마가 마이너스 1이 나온 이상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까? 마이너스 1 빼기 2 마이너스 b 빼기 6은 0이죠? 얘만 넘겨봐봐. 좌변은 마이너스 9가 돼. 우변은 누군데? b잖아. 그래서 두 개 더해주시면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간단한 근과 계수의 관계의 문제였으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다. 자, 16번.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을 구해달래요. 2차 부등식은 a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일단 0보다 작은 게 아예 없어야 되잖아. 이차 함수의 그래프로 판단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x축이랑 이렇게 아예 접하던가 아니면 아예 안 만나야 돼. 그럼 얘를 판별식을 찾아보자. 판별식 4분의 d 판별식 구해볼까? 그럼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12a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12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돼야 되잖아. 근데 만족하는 a 값은 범위로 생각하시면 a 하나 누구세요? 3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해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17번 문제. 문제가 되게 헷갈려 보여도 별거 아닌 문제니까 잘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표는 201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어떤 대학 A학과와 B학과의 선발 인원수와 경쟁률을 나타낸 거예요. 위의 표는 선발 인원수, 이거 행렬이죠. 그 다음에 경쟁률도 행렬이죠. 근데 경쟁률은 선발 인원수분의 지원자 수의 값이고, 그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알아야 돼. 뭐냐면 봐봐. 여기는 선발 인원 수 분의 지원자. 알겠니? 그러면 선발 인원에다가 경쟁률을 곱하면 지원자, 총 지원자. 그러니까 선발 인원은 진짜 뽑으려고 하는 인원이고, 알겠죠? 지원자는 뭐야?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원해보는 거겠죠. 더 많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경쟁률이 5.3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선발 인원은 뭐 몇 명 뽑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명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쟁률이 5.3이야? 선발 인원은 고작 10명인데 곱해봐. 몇 명 지원한 거야? 53명 지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서를 주면 좀 식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되게 좋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에 동시 지원 못하고 A학과 B학과 동시 지원 못한대요. 그래서 요해 수시 모집에서 이 대학 A, B 두 학과의 일반 전형 지원자 수의 합, 지원자 수의 합이야. 그걸 M, B학과의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지원자 수의 합을 N이라고 할 때 두 행렬 PQ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 선지를 보시면 설마 1번이 정답일까? PQ 행렬과 QP 행렬을 다 한번 살펴보란 얘기잖아. PQ 행렬 한번 만들어 볼게. 아니 선생님 머리에 생각을 안 하고 일단 그거보다 적는 게 말이 됩니까? 아 당연한 거죠. 알겠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막 그 찾아서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낼까? 그거는 개념 공부할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야? 모의고사를 풀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문제를 정확한 정답을 찾는지를 연습하는 거잖아. PQ 행렬이죠. 맞아? 그러면은 요렇게 해놓고서 한번 생각해 봐봐. 얘랑 얘랑 곱한다고 해서 요 30이 뭐야? A학과의 일반 전형 선발 인원수야. 선발 인원이잖아. 그러면 이건 A학과 일반 전형 경쟁률이지. 곱하면 A학과 일반 전형 뭐야? 지원자 수가 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 A학과 일반 전형 지원자 수가 될 거라고. 잘 표 보면서 내가 말하는 거 잘 따라와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일반 전형 쪽이잖아. 알겠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는 B학과 일반 전형 선발 인원이고 얘는 누구세요? Q의 10.7 누구야? B학과 일반 전형 경쟁률이지. 맞아? 이것도 곱하면 B학과의 일반 전형 그 지원자 수가 될 거라고.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그 결과에 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맞아? 이게 뭐예요? PQ 행렬의 1,1 성분이 되겠지. 1행 1열 성분. 이거 하나 찾은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5.1 한 다음에 21.4,
그 다음에 10.7 또 써보는 거야. 11.5 하고서 또 30, 40, 10, 20. 이번에는 조금 헷갈려. 비학과의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지원자 수의 합. 비학과만 봐주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행렬에서 비학과 관련된 건 얘네들 뿐이에요. 비학과. 그 여기서 비학과 관련된 건 얘네 아니야? 알겠어? 그 얘랑 곱한다고 생각해봐. 얘는 누구야? 비학과의 일반 전형. 비학과 일반 전형. 얘도 비학과의 일반 전형. 그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비학과의 일반 전형 지원자 수가 되겠지. 얘는 비학과의 특별 전형 경쟁률이에요. 얘는 비학과 특별 전형 선발 인원수겠지. 또 곱하면 특별 전형 비학과의 지원자 수가 되겠지. 그럼 얘는 나타나는 결과에 어느 쪽이? 이쪽이 되겠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이행 이열의 성분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되겠어? 3번이 답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자 18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두 2차 정사각행렬 A, B에 대해서 지금 A 빼기 B 행렬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된다 이 소리가 나온 거야.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A 행렬과 B 행렬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게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되죠. 그럼 얘는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왜 그런 거냐면은 그냥 요거 그냥 빼서 한번 살펴볼게. A 플러스 B가 그냥 단위 행렬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B 행렬은 어떻게 돼? 2 빼기 A 행렬 이렇게 되지 않을까? 2 빼기 A.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고 또 여기도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A 곱하기 2 마이너스 A.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A 행렬 곱하기 A.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A 제곱 행렬 이렇게 되고 얘도 A 마이너스 A 제곱 행렬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똑같잖아. 이런 일이 늘 벌어질 거야.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그냥 요거 보자마자 아 교환 법칙 성립하는 그 상황을 얘기했구나 라고 보시면 AB 플러스 BA 행렬은 그냥 2 곱하기 AB 행렬 구해주세요 밖에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일단 요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잘 봐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A 세제곱 행렬이 2라고 그랬고 자 요렇게 되고 뭘 해볼까? 그냥 요걸 한번 세제곱 해볼게요. A 세제곱도 B 세제곱도 단위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세제곱이 보여야 될 거냐. 그러면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구나. 마이너스 B 세제곱 행렬. 얘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거 세제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랬지? 여기가 뭐야? 얘 단위 행렬이지. 얘는 뭐야? 마이너스 단위 행렬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 그러면 봐봐요. 요렇게 없어지는 거. 이해됐어? 이거 마이너스 단위 행렬 없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두 개 없앨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왜 이렇게 없애지? 이렇게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얘 단위 행렬이고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 하시면 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3AB로 묶자. 마이너스 3AB로 묶으시면은 여기 봐봐. 여기는 A 하나 남고 이쪽에선 B가 되겠지. 얘가 이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에요. 그런데 잠시만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며. 얘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야. 그 마이너스 하나만 얘한테 주면은 무슨 식이 돼? 그냥 3 곱하기 AB 행렬. 얘가 마이너스 2 행렬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 곱하기 B 행렬이 어떻게 돼?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단위 행렬이고 문제에선 2AB 행렬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단위 행렬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0, 0,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성분들이 나타나니까 모든 성분의 총합은 어떻게 돼요? 2번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19번 문제 다음 같은 도형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도형 어떤 거냐면은 접선과 현의 성질이거든. 자
여기 보면은 여기를 뭐 P, A, B, T 이렇게 점을 찍어 볼게요. 그 선분 PT 길이의 제곱은 선분 PA 곱하기 PB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다 선은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요. 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타라고 한다면 그 현에서 만들어내는 뭐 원주각의 크기랑 동일합니다. 여기 이제 저편각 성질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 각의 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알파라고 해볼게. 좀 아쉽네요. 이 세타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알파가 등장할 거라면 여기를 이제 베타라고 두는 게 낫겠다. 그쵸? 그럼 이 삼각형 한번 생각해 봐봐. 알파와 베타를 각의 크기로 두고 있고 요 삼각형도 뭐예요? 알파와 베타를 각의 크기로 두고 있죠. 그래서 두 삼각형이 닮음이라서 그 닮음비 잘 이렇게 섞다 보면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 알겠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요 길이의 제곱, 여기가 접선이잖아. 그 접선 길이의 제곱은 여기 x 곱하기 x 플러스 y가 된다. 알겠어? 그래서 접선과 현의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뭡니까? 8의 제곱이 x 곱하기 x 플러스 y다. 요거 하나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그게 왜 나타나는 거라고? 닮음 성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 닮음. 잘 보세요. 닮음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부터 체크해보자. 다시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알파. 접선과 현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 베타는 거기서 만들어내는 요 양끝점 현에서 만들어내는 이 원주각 크기랑 동일합니다. 그쵸? 그럼 잘 봐봐. 닮은 비. 각이 양쪽 끝에 알파와 베타가 있는 걸 생각해 보자. 8이죠? 8 대 요 삼각형 APB에서 볼 거야. 알파만 있는 쪽을 한번 봅시다. 알겠어? X 대 그 다음에 베타만 있는 건 4 이렇게 되겠지. 내가 양쪽 끝에 각이 알파 베타가 있는 거 알파가 있는 거 베타가 있는 걸로 보고 있잖아. 그럼 큰 삼각형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뭡니까? 양쪽에 알파와 베타가 있는 거. 그럼 뭐예요? x 플러스 y. 네. 그 다음에 알파가 있는 거. 요 큰 삼각형에서 알파가 있는 거 누구세요? 얘는 보지 마. 알파와 베타가 있는 건 이쪽이요. 8이겠네. 저쪽. 8. 베타가 있는 건 이쪽이지. 맞아? 한쪽 끝에 베타가 있는 거. y-3분의 2네. y-3분의 2. 요렇게 써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식을 자연스럽게 각의 방향을 보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런 컨트롤 능력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얘랑 얘를 가지고서 또 식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얘 대 얘는 얘 대 얘입니다. 그러면 내항을 4와 8의 곱 32로 보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32는 외항이 얘랑 얘잖아. 그러면 xy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아까 여기도 이제 x제곱 플러스 xy가 나올 테니까 얘를 정리하면 32 플러스 3분의 2x가 xy 이렇게 될 테니 뭐예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이 나와. 좌변 아까 64였잖아. 64는 x제곱 그 다음에 xy 대신에 3분의 2x 플러스 32 써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32 정리 좀 하자. 이거 우변으로 넘기면은 x제곱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32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에 3을 한번 곱해볼게.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96은 0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x 마이너스 16 곱하기 x 플러스 6 해서 0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 찾아보시고 그러면 x 값은 얼마가 돼? x의 값은요 3분의 16이겠지. 왜냐면 음수 마이너스 6이 나와서는 안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됐죠? 그러면 자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거냐면은 여기 대입을 해갖고 y 값을 찾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일단은 3분의 16 y는 3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6 x 대신에
요거 해주시면은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양변에 9를 곱하는 게 낫겠다. 여기 분모가 9가 될 거니까 그러면 48y는 9, 28, 9, 3, 27 288 이렇게 되겠네. 288 플러스 32.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자, 48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320 이렇게 돼요. 320. 그 양변에 얼마로 나눌까? 4로 나누면은 12y가 80. 또 나눠야 되네. 그러면은 또 4로 나누면은 3y는 20. 그 y 값은 어떻게 돼요? 3분의 20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자, 그러면 x랑 y를 다 구했잖아. 문제는 요 삼각형 APC의 둘레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잘 봐봐. 8 더하기 여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그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계산해주면 8 플러스 x 대신에 3분의 16 그 다음에 플러스 y에다가 2를 곱해야 되니까 3분의 40 마이너스 3분의 2 요거 해주시면은 얘랑 계산하면 3분의 얘까지 감안하면은 54 이렇게 되겠네. 3분의 54면 3일은 3, 38, 24. 18 이렇게 되겠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정답은 어떻게 돼? 8로 더해주니까 26이 답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자, 다시 말하지만 접선과 현의 성질 잘 기억해 두시고 닮음을 또 뽑아내는 이 방법 잘 기억해 두길 바랄게. 알겠습니까? 자, 20번 문제. 좀 문제가 글이 많아가지고 압박감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자체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면 또 그렇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요약만 좀 하자면 일단 여기 C에서 B로 가는 거리가 6이라고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거리는 9가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P에서 A로 가는 그 경로의 거리를 X라고 두고 여기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X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요 다리의 길이를 나는 L이라고 두고 C에서 P까지의 거리를 나는 A라고 둔 다음에 그 다음에 Q에서 D까지의 거리를 B라고 둔다면 이 상태에서 뽑아내야 되는 식이 있어.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거리가 같을 거래. 알겠어? C에서 Q로 가는데 PA만 한 번씩 지난대. C에서 Q로 갈 때 P와 A를 거친데 여기만 지난대. 그럼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야? A 플러스 EX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랑 그 거리랑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자, 두 번째는 B와 D만을 지난대. 여기서 B와 D만 지나고서 Q로 가겠대. 그럼 어떻게 돼? 15 플러스 B가 되겠지. 15 플러스 B. 침착하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B와 A만을 한 번만 지나겠대. 여기서 출발했고 B와 A만 지나서 이렇게 가겠대. 그럼 6LX를 더해야 되겠지. 6 더하기 L 더하기 X.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동거리가 D에서 P 지점으로 가거든. D에서 P 지점. 근데 점점 길어질 거래. 알겠어? QA를 한 번씩 지나겠대. Q랑 A를 한 번씩 지나? 그럼 여기서 A를 지나서 1로 오겠다고? 그러면 EB 플러스 아니다. E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EX 플러스 B. 그 다음에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알겠어? 어떤 거냐면은 B랑 C만 한 번 지난대. B랑 C만 지나서 이렇게 오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15 더하기 A 이렇게 되겠군요. 15 더하기 A.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지나서 가겠다는 얘기야. 그쵸? BA만을 한 번 지나서 9 더하기 L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네. 9 더하기 L 더하기 X. 9 더하기 L 더하기 X. 잘 보셔. 그러면 이거 연립 부등식이거든. 이 등식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연수 X값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면은 너무 문자가 많아. 알겠어? 그 여기서 생각해 보건데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최대한 문자가 적어지는 방향을 택해 줘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나는 A는 하고서 이걸 넘길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15 플러스 B 요렇게. 알겠죠? 쏘리. 이게 더 낫겠는데? 여기 훨씬 낫겠다. 난 이렇게 풀었군요. 얘를 넘겨가지고
6 플러스 L 마이너스 X. 그리고 얘네 두 개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B는 하고 정리했어요. B는 이제 어떻게 돼? 이거 또 넘기시면은 B는 얘를 일로 넘기면은 L 플러스 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알겠지? 그러면 잘 보세요. B는 여기다 대입하면 돼. A도 여기다 대입하면 돼. 여기는 뭐 A도 없고 B도 없죠? 알겠어? 왜 그렇게 하는데? A, B, L, X가 있잖아. 어쨌든 X는 구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고 A랑 B랑 없애갖고 L에 관한 문자, X에 관한 내용으로 바꿔주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L과 X에 관한 것만. 지금 문자가 4개가 있으니까 2개는 없앨 수가 있지. A와 B를. 알겠어? 잘 봐봐.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은 2X에다가 B 대신에 얘를 더하는 거니까 얘 봐봐. 3X가 남겠죠? 3X 일단 생길 거고 플러스 L-9. 그리고 15 플러스 A. A도 좀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다 6 플러스 L 마이너스 X. 그러면 6 플러스 L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는 9 플러스 L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시에 L이 다 사라지고 X에 관한 부등식만 남아요. 알겠습니까? 재밌지?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3x 마이너스 9가 누구? 21 마이너스 x보다 작으면서 21 마이너스 x는 9 플러스 x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부터 한번 풀어볼게. 얘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x 좌변 넘기면 4x. 얘 넘기면 어떻게 돼? 30.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x는 2분의 15보다 작다가 나올 것이고 이쪽도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넘기면은 9를 21에서 빼주면 12가 될 텐데 그리고 마이너스 x를 우변 넘기면 2x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이루 나누면 6보다 x가 크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x의 범위는 6보다 크고 2분의 1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만족시키는 자연수 x는 뭐 하나밖에 없어? 7밖에 없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7이 되는 거예요. 몇 번? 4번이죠. 알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또 다음 회차에서 만날게요.